어, 네, 앞에서 김정길 신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현 생활과 가까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으면서 김 실장님 마지막 결론과 저희 첫 번째 시작이 그래도 일치하는 얘기라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AGI 시대의 AI 인재 양성에서 특별히 이렇게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제목을 짓진 않았습니다. 제목 뭘로 하실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무책임하게 제목은 졌고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뭐 일단은 AI 인재하는데 AI 인재가 누군가, 그다음에 또 AI 인재를 우리는 왜 필요하는가, 좀 고민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당연히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 또 고민이 물론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어, 또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요새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되면은 AI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 다른 도메인과 결합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AIX는 누가 하나, 뭐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있죠. 손은 누가 키우나 같은 AIX는 누가 하나, 약간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AI 인재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AI는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면 뭐 물리적 한계에 도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뭐 AI도 결국은 컴퓨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뭐 AI 물리적 한계에 얽매이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빠르게 이동하겠다, 뭐 더 빠른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더 빨리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어떻게 더 이 물리적 한계, 나한테 다가오는 이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더 극복할까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공학이라고 해도. 근데 AI는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여기 AI 개발자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AI에서 어떤 물리적 한계와 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론 이제 컴퓨팅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거는 별도겠지만,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엄청난 컴퓨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봤을 때 우리가 AI에서 그럼 나는 뭐랑 싸우고 있는 거지? 뭐 반도체 만드는 분들이야 1 나노미터짜리 반도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 나는 도대체 뭐랑 싸우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간의 상상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인간이 나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막 나는 싸우고 있는 거죠. 즉 일반의 공학이라면 어떤 물리적 한계랑 싸우고 있다면, AI는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AI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반도체에서 1나노미터 하겠어, 0.1나노미터 하겠어 하고 만들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텐데, 이거는 인간의 상상은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누군가가 상상하면 그 상상을 누군가가 만들고, 다시 그 맞는 걸 기반으로 또 누군가가 상상하면 또 누가 만들고, 서로 핑퐁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게 AI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AI에서 진짜 중요한 걸 뭘까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창의 도전 혁신이 AI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AI가 뭐냐라고 하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또 혹은 그러한 기술이, 혹은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약간 올해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작년부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크게 보면 데이터하고 기술하고 자본, 이렇게, 물론 인재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지금 AI의 발전을 주도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물론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데이터와 자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술이 아니에요. AI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물론 뭐 세계 빅테크들이 막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을 쏟아내고 있지만, 쏟아내는 거의 근반은 데이터와 자본, 엄청난 자본을 때려부숴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1등을 하겠다, 그래서 뭐 태권도 1등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본 필요하죠. 그 사람도, 선수도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태권도에서 1등 하겠다는 거는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좀 덜 먹고 덜 자도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걔가 나와서 1등할 수 있어요. 근데 AI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1등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돈 좀 부족해, 우리가 데이터 좀 부족해, 근데 엄청난 천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 따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AI에서 가능할까라고 질문하면 좀 어렵지 않겠냐. 과연 여기서 쏟아붓는 데이터와 자본을 어떤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현재 분위기 봤을 때. 물론 이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뭐 데이터량이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뭐 이거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AI를 더 잘하는 게 힘든 이유가 차라리 인재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인재를 논하는 자리인데, 차라리 인재였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여기서 우리가 AI를 발전 주도하는 게 기술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인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뭐 한 몇십 명, 몇백 명 뽑아놓고서 이렇게 감옥에 가다 놓고 밥 주고 만 하면 뭐 걔네들이 그냥 선수촌 들어가서 딴짓 안 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기술 개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이면은 아마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재 많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저는 진짜로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똑똑해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이 진짜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딥러닝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삼성하고 계약학과가, 대학원 계약학과가 있거든요. 삼성에 직원분들이 오시는 계약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오세요. 한다는 얘기가 딥러닝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거 한번 배워보려고요. 거의 이런 분위기로 오시다가 한 3년, 4년 지났는데 내가 회사에서 딥러닝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거를 내가 좀 더 배워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불과 한 3, 4년 만에, 길게 잡아야 5년도 안 걸렸어요. 물론 그게 삼성의 역량인지 대한민국의 인재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인재가 되니까 삼성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빨리 바뀌고 있구나, 굉장히 빨리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인재는 뛰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인재에 대한 논의가, 인재 논의에서 끝나는 게 AI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인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I의 문제에 과연 인재가 포함하고 있는 비율, 인재가 책임지고 있는 비율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반 이하가 아닐까라는, 지금 현재로서 영원히가 아니고 그냥 as of today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인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재가 아닌 다른 데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AI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쭉 나눠봤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나눠놓고 봤더니 그냥 AI 핵심 인재, 물론 핵심과 확산이 뭐 크게 의미가 있어서 고른 건 아닙니다. 결국은 AI 핵심 인재와 확산 인재로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다. 정책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뭐 그룹 1, 2, 3로 나눠가지고 해봤자 너무 피곤한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A의 핵심 인재와 확산 인재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정확하게 핵심 인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확산 인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뭐 정확히 또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건 AI 뭐 알고리즘 혹은 AI의 어떤 개발, 물론 오픈 소스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AI를 알아야 개발하는 거지, 오픈 소스가 뭐 블랙박스로 놓고서 레고 블록 꽂듯이 꽂는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AI 확산은 AI를 여러 도메인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AIX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핵심 인재라는 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덕에 해외 유출이 조금 완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비자가 뭐 얼마 1억이요? 비자피를 뭐 1억을 내라는데, 근데 그래서 뭐 여하튼 그렇지만 AI 핵심 인재라는 거는 현재로는 그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AI 핵심 인재의 확보를 교육으로서 확보를 하려는 거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닐까. 물론 여전히 또 어떤 특정한 가정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AI 핵심 인재라는 거는 교육보다는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좋지 않나,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뜻입니다. 맞고 틀리의 문제보다는 확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AI 핵심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뭐 사람 더 뽑아, 사람 더 뽑아, 사람 더 뽑아 한다고 AI 이런 핵심 인재들이 잘 양성이 될까라고 하면은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가게 확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마음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대학원에 지원금이 늘었어요. 2배로 늘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대비 내년 올해하고 내년 대비하면 2배로 늘었어요. 야, 진짜 정권이 이제 AI에 많이 신경을 쓰나 보다. 감사하다. 여기까지는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약간 스토리가 예상이 되죠. 그랬는데 뽑는 사람을 2배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똑같잖아. 매일만 늘었잖아. 물론 뭐 제가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만 늘었잖아. 과연 이게 AI 이렇게 핵심 인재 확보의 최선일까? 그게 최선이 아니다. 돈을 뭐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좀 우리가 이런 AI 핵심 인재 확보라는 거를 약간은 여전히 산업화 사회의 뷰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일단 사람이 무조건 많으면 그다음부터는 해결이 될 거야. 좌우단 될 거야. 우리는 지금 사람이 모질라. 많이 뽑아. 끝.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거를 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질적인 차원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명수보다는 좀 질적인 차원. 물론 명수를 포기하자.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당연히 명수를 확보하는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더 질 높은 인재를 확보하는 정책도 우리가 또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AI 확산 인재는 봤을 때 현재 교육 환경과 체계에서는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나 어떤 투자했던 걸 보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되냐라고 하면은 AIX 또는 뭐 요새는 AX라고 하죠. AX에 대한 좀 새로운 뷰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플랫폼, 우리의 어떤 환경은 된 것 같지만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뭐 AI 국가전략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다 위원들이 아마 다 이렇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도 AI 인재위원회가 있는 걸로 AI 그 인재분과가 뭐 정확히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은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굉장히 좀 뭐 파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했다면 좀 뭔가 이렇게 또 이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다 이제 부처마다, 물론 당연히 부처마다 짜야 되긴 합니다만은 부처마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재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학생이 커 나갈 때 어떤 주기마다 적절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또 기업과 인재를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잘 짜져 있는가, 매트릭스를 세로 가로로 만들어서 빈틈이 있는지 어디가 모질라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AI 전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런 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핵심 인재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자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뭐 이제 미국에 이제 인재들이 잘 못 가는데 이때가 우리가 AI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맞기는 맞는데 그거를 기회로 삼기는 좀 민망한데요. 라고. 아니 미국으로 못 가게 문이 닫혔으니까 이들 갈 데 없잖아. 야 우리가 끌고 약간 좀 민망한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민망한 전략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미국으로 왜 나가겠냐? 왜 나갈까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말씀은 그렇게 생각은 그건 아니지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다 돈 얘기죠. 야 미국 가면 뭐 10억, 20억, 뭐 박사 받고 가면 뭐 조금만 잘하면 뭐 50억, 뭐 1,000억을 준다는데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서 이제 50억은 그만두고 5억을 주냐? 뭐 많이 줘야 2억, 3억, 또 진짜 많다 막 이러면서 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돈 이전에 이유가 있다고 봐요. 재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AI는 재미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재미가 있어봐요. 왜 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재미가 없어요. 뭔 재미냐?
아, 내가 여기서 성장할 기미가 없어요. AI 해가지고 AI 해서 성장할 기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왜 있어요? 나가지. 당연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물론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돈이라고 봐요. 돈도 재미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재미의 전체는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AI는 재미가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LLM을 근본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또 뭐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뭐 해요? 내가 한국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그게 뭐 돈 많이 우리나라도 진짜 재밌는데 미국이 돈 많이 주니까 나갈까요? 물론 나가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 AI가 재밌으면 한국에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인데 뭐 한국이 훨씬 편하죠.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AI 인재에 돈 많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인재 재미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AI를 만들어야 된다. AI를 할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재가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인재가 확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적은 건 좀 국가에서 이렇게 AI에 물론 지금 이제 이번 정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래서 조금 이제 국가의 진심을 좀 보여주는 걸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뽑아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지 마시고 조금 너 진짜 너 관심 많아 너한테 우리나라에서 AI 좀 해. 내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줄게. 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뭐 돈뿐만이 아니고 사실 명예도 중요하거든요. 너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AI 과학자 200명 중에 너 하나야. 뭐 그런 거를 해주면 제 생각에는 재밌을 것 같거든요. 돈 안 들잖아요. 물론 연구비 좀 줘야겠죠. 뽑아놓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해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에 있어서 일하는 게 재밌도록 해주면은 제 생각엔 꽤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한 어떤 플래그십 연구 프로그램도 좀 돌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걸 하는구나. 내가 우리나라 저 연구소 가서 이걸 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런 막 그 자긍심 뿜뿜이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다음에 핵심 인재 계속 말씀드리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좀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일단 이것도 조금 장기 고민일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AI가 제가 50분까지 끝낼 생각이었는데 조금 그 AI가 사실은 제가 이거 조금 옛날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다 다른 애들 자동화 시켜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있냐? 손으로 자동화가 안 되잖아요. 코딩이 그동안 맨 코딩 남들은 다 기기 갖고 자동화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린 뭐 하는 짓이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진짜 우리가 그 꼴 났구나 막 이러면서 투덜댔는데 AI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누가 잘렸게요? 프로그래머가 잘렸어요. 제일 먼저 프로그래머가 잘렸어요.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되게 황당한 일인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컴퓨터 CS는 끝났다 뭐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이제 장차 다가올 우리 사회의 변화 있잖아요. 그거를 CS가 제일 먼저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CS만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기겠죠. CS가 제일 먼저 그 폭풍을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학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석사 정도의 역량을 갖고 대학을 졸업해야 개를 써먹을 수가 있지 지금 같은 학부 졸업하는 수준을 갖고 졸업해버리면 그건 다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AI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자체를 뭐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시죠. 재설계해서 학부 졸업이 현재의 석사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GPT 시대에 도대체 CS 컴퓨터공학과에서 뭘 가르쳐야 되나? 물론 알고리즘
자료 구조 가르치지 말자 아닙니다. 가르쳐야죠. 원리는 알아야 애가 뭐를 해먹죠. 근데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학부 4학년 졸업할 때 코딩 다다다닥 너 이거 짜, 네 다다다닥 하면 이야 너 일 잘한다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란 얘기죠. 왜? 걔들은 커서가 더 잘할 테니까. 그래서 뭐 어느 회사는 뭐 우리는 뭐 그 신입사원 5년 차 이하는 안 뽑는다. 경력직 5년 이상만 뽑는다. 그럼 도대체 딴 애들은 5년의 경력을 어디서 쌓란 말이야? 그런 딜레마에 빠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학교에서 그만한 경력을 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퀴벌런트한 경력을 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결국 교육이 더 고등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렇게 학부랑 대학원이랑 통합을 해서 이제는 컴퓨터공학과는 4년제가 아니라 아예 5년제로 바꿔가지고 그냥 석사 학위를 줘버리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I 확산 인재인데요. 이거는 AI X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AI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당해 봤어요. 제가 담당한 것 중에서 야 내가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재직자들의 다니는 대학원 있잖아요. 그 뭐 야간 뭐 그런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 같은데 거기에 어떤 AI 학과를 만들었는데 뭐 때가 딱 맞아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재직자들한테 AI를 교육을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생을 교육하면은 걔가 회사 가서 역량 펼칠 때까지 10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4년 대학 다니죠. 군대 2년 갔다 와야지. 그다음에 휴학 1년을 또 해요. 그럼 벌써 7년이죠. 그다음 걔가 회사를 가. 그 회사 가자마자 뭐 역량 발휘하나? 회사에서 2, 3년은 또 배워야 역량 발휘하지 하면은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AI 가르치고 있어야 얘는 10년 뒤에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애들인데 재직자는 배우면 바로 해요. 그냥 왜 이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회사의 현실에 거의 모든 문제는 알고 있고 여기서 어떤 그 페인 포인트들을 알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AI를 가르치면 거의 그냥 곧바로 그냥 바로 꽂히더라고요. 회사에. 물론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빨리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할 때 이 재직자들 현재 있는 많은 분들을 교육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X 할 때 아마 이런 재직자 대상의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밸류 체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데이터, 인재, 기업,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AI 생태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생태계라는 게 뭐 누구 하나 잘해서 될 일은 아니죠. 이게 생태계는 구조적인 문제니까 저 혼자 자리를 바꿔 앉는 건 쉽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리를 바꿔 앉는다고 생각하면 작전을 짜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는 인재의 문제보다는 AI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역시 해결해야 될 또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X는 누가 키우나였고 또 저도 고민이 많았던 주제인데요. 이제 그동안 많이 싸우죠. AIX는 누가 해야 되냐? AI 사람이 X를 배우기가 쉽고 효율적이니까 AI 사람한테 X를 가르쳐야 된다. 아니다. X 사람이 AI를 배우는 건 훨씬 쉽다. 도메인 날리지가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걔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한테 메디컬 정보를 언제 가르치냐 해가지고 뭐 이런 네가 맞네 내가 맞네를 수년 동안 싸웠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답은 뭘까요? 둘 다 답이 아니란 얘기겠죠. 둘 다 답이었으면은 하나가 이겼겠죠. 근데 이것도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 제가 봤더니요. 저도 AIX라는 걸 해봤더니 결국 뭐냐면은 AI 사람은 문제를 몰라요. 데이터 특성을 몰라요. 까막눈이죠. 까만 건 숫자고 하얀 건 그 글자 종이구나. 뭐 딱 그 수준이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AI는 알아도 AI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AI도 알고 문제를 설명해줘도 AI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해내질 못해요. 못 푼다는 얘기죠.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니까. 근데 X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AI 기술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문제는 알죠. 문제는 아는데 AI를 모르니까 AI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못 해요. 문제가 AI로 포뮬레이션이 돼야 문제가 AI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됐든 똑같아요. 결론은 문제를 AI로 포뮬레이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AI 사람이 X 배우는 거랑 X 사람이 AI 배우는 거랑 등깔까? 물론 이게 뭔지 아시죠? C 언어에서 이코 등가라는 소리랍니다. 네. 등가라고 하면은 저는 제 경험상 등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등가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다 필요해요. AI X학에서는 두 사람 다 필요한데요. 그래서 X를 배운 AI 사람하고 AI를 배운 X 사람이 모두 함께 있어야 되고 결국 두 사람의 지식과 역할은 다르죠. 지식이 다르니까. 해온 것도 다르니까 역할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다 있어야만 AI X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보통 우리 뭐 예전에 뭐 데이터댐 만들 때도 보면 데이터를 열심히 모았잖아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뭐 그냥 지나와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걸 보고 그걸 여러 가지 봤을 때 데이터댐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리 성공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AI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그 자체가 뭐 까그리 부정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과 그 데이터를 쓸 사람을 이분화시켜 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쪼개 놓으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 만드는 사람은 데이터 만들면 돼요.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AI 하는 사람은 AI 하면 돼요. 데이터만 줘 AI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계가 명확하니까 롤앤 RNR이 명확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했는데 너 왜 안 해? 무슨 소리야? 난 내 거 했어. 네가 안 하는 거야. 싸우는 거죠. 결국은 성공하려면은 제가 볼 땐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하고 AI 하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공동 의무처럼 만들어놔야 돼요. 너 이거 안 되면 너 둘 다 책임이야. 둘 다 죽어. 이렇게 만들어놔야 둘 다 목숨 걸고 하지. 이거는 꼭 정책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도 데이터 만드는 문서는 쓰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 안 돼요. 안 돼요. 공동의 의무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되면 너 둘 다 죽어. 이렇게 말을 해야 둘 다 눈에다 불을 켜고 막 성공시키려고 하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AI, X도 똑같아요. 너는 AI, 너는 X 하면은 똑같이 RNR이 명확하잖아요. 난 X만 하면 되는데 난 AI만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섞이고 일할 수가 없겠죠. 서로 일을 떼면지 이게 네 일이야 네 일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묶어놓고서 공동의 의무처럼 만들어놔야 이거 안 되면 일 다 죽어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게 성공을 하지. 이거를 우리가 융합이라는 게 그냥 두 사람이 모였다고 될 일은 아니고 실제로 두 사람의 RNR까지도 융합을 시켜놔서 이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AI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 도전 혁신의 어떤 가치 생태계를 우리가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만들어진다면 AI 양성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여기 들어가면 돈 버는데 왜 사람이 안 들으겠어요? 다 그냥 들으겠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서도 창의 도전 혁신적이면 좋겠다. 물론 뭐 정책이라는 게 법과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조금 역시 AI라는 걸 따라가기 위해선 정책도 창의 도전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뭔가 뭐 유사한 정책 혹은 기존의 뭐 틀 안에 있는 정책, 물론 틀 안에 없는 정책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그러한 정책도 좀 창의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 자체가 또 AI 사람 더하기 X랑 AI 사람 더하기 X랑 AI 더하기 X 사람이 등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AI X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